멍 때리다 외롭고, 가족이랑 같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많아도 외롭고, 방금 전까지 신나게 쉐키쉐키 됐는데도 외롭고.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목마르고 허기지는 것만큼이나 흔히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극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혼자서 지낸 적이 없어요. 특히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회에서 떨어져 혼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사자나 호랑이, 뱀과 같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동물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는 것이었고, 먹을 수 있는 과일과 곡식 등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고립되는 상황은 고문, 사형만큼이나 공포, 불안을 일으키는 중대한 문제였죠. 바로 이렇게 느꼈던 공포 및 불안이 뇌의 정보로 남아 현대인이 흔히 느끼는 외로움이 되어온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죠. 안전하고 싶으면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하라는. 실제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뇌는 신체적 고통에 반응하는 배측, 전두대피질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능적으로 타인과 함께하길 원하는 뇌와 달리 현대는 지극히 개인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개인이 우선시되는 현대에 우리는 과거만큼 유대감, 즉 친근감이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만한 관계를 만드는 일이 쉽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 마을에 태어난 사람끼리 평생을 같이 사는 경우도 흔하고 비교적 사회적 유대감을 쌓기가 수월했지만, 현대로 올수록 먼 거리로의 이동이 쉽고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보다 항상 새롭거나 불편한 사람과 자주 만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기에 현대의 우리가 과거보다 외로움을 빈번히 느끼는 경험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누군가는 티가 날 정도로 외로움에 힘들어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외로움을 잘 못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전과 환경의 복합적인 이유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전적으로 유대감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덜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성향은 또다시 환경적 영향으로 시시각각 변하게 되죠. 고로 우리는 누구나 현재 환경 속에서 적절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친근감 같은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외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꼭 나만의 탓이라거나 내 배우자, 내 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란 것입니다. 함께 지내는 나와 주변인 모두가 서로의 외로운 느낌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평소 유대감을 쌓아온 대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며 현재 외로움 정도를 조절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도 하고, 코로나19 이후로 그 상황은 더욱 극심해지기도 했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느낌이 며칠, 몇 주 지속되고 계시다면 주의하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본인에게 유대감을 느끼게 해줄 대상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외로움이 생각보다 우리의 인지, 지적 능력, 성격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이 제때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002년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은 사회적 단절이 뇌의 실행 조절 능력, 즉 자기 조절 능력 중 지적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우선 대학생 지원자들에게 뇌 외향성 검사를 하여 결과를 알려주고 그 정확도를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셋으로 나누어 성격 특성 항목표 검사의 결과는 완전히 거짓으로 알려주었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운이 좋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대인관계를 맺을 성격이다 등의 말을 언급하여 미래의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게 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점점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결혼을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등을 언급하며 미래의 외로움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사고당하기 쉽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고 해도 팔다리에 골절상을 자주 입을 수 있다, 노인이 되면 자동차 사고도 많이 당할 수 있다 등을 언급하여 대인관계와 다른 일반적인 불행한 사건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과의 비교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우선 연구팀은 대상자들에게 현재의 기분을 설명해보라고 한 후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의 문제 일부를 풀어보게 하였습니다. 문제에는 수리공간 능력, 언어 이해 및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그룹은 정서적인 고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능의 감퇴가 단지 정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GMAT 시험에서 첫 번째 그룹에 비해 점수가 많이 낮았고 세 번째 그룹보다도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소식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회적 유대감과 관련된 나쁜 소식은 지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했죠. 미래가 외로울 것이라는 일시적인 느낌조차 자기 조절을 어렵게 하고 사고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혹시 자녀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성적이 나쁘다면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외에 다수의 연구는 외로움이 장기화되고 만성이 되면 우리의 자기조절 능력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순한 지적 능력을 넘어 나를 조절하는 능력이 감퇴한다니, 자기조절 능력의 감퇴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보는 사고체계에 왜곡이 생겨 사소한 일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타인의 행동을 곱씹으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줄어들고 잠을 못 자며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거기에 과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세포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쳐 급격히 겉늙기까지 합니다.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이 본인의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인지체계를 왜곡하여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마저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흔한 느낌이 장기화되었을 때 가져오는 결과가 놀랍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외로움이 반복되고 계신 분이라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친한 친구나 가족 등과 같이 유대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외로움이 너무 장기화되어서 만성적 외로움에 빠진 분이시라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장기화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